대변인 강유정입니다. 43차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보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선택적 모병제 추진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라 짚었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공급, 세제,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급 정책이 문제라 짚으며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전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의 인력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면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를 살피는 한편 적정 임금에도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배달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은 공공배달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이어 보고된 군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라며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박히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부분은 실질적 편익성인데 조금 낯설까 봐 제가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편익성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석 대변인님, 저 세계일보 이강진입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그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 이거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뭐 법 제도가 있는지나 구체적으로 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할 때 너무 기존의 생각에 매달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부분과 일관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수석님, 뉴스원 한재준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저런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저희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가 이제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같은 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기국회 때 이제 제출하기 전에라도 이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하신다고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에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정책이 오락가락처럼 보이더라도 안 바꾸는 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다. 누더기라는 식의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라는 말과 연관된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신 의도는 특정한 어떤 정책 하나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정책을 추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를 도우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견이 있는 것들은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정해 갈 수 있고, 그것이 정책 완성의 과정이라는 의미지, 이것이 특정한 법안 내지는 개편안을 두고 그것을 지칭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제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모르는 내용인데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MBC 김정은 기자입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면서 유감도 표명했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고요. 별개로 오늘 국회에서 5.18 관련 포럼이 있었는데 역사 왜곡이나 폄훼 논란 등이 있는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데에 대한 입장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대수보 회의 진행 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관련 대답은 청하시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 폄훼하는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된 사안으로 좀 대답은 지금 추후에 좀 더 알아보고 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과, 그리고 그런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될 문제,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일반적인 5.18 관련 문제에 대한 대답을 대신 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고쳐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 몇 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오늘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 지역의 민간 분양 잔여 물량 LH가 이제 우선 매입해서 공공 임대로 돌리는 이런 것도 있고,
청년한테 좀, 그러니까 청년 무주택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일반 무주택 실소유자는 조금 배제되지 않았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민간 분양했던 거를 공공임대로 돌리면 분양기회 주는 거랑 임대료 공급하는 건 아예 성격이 좀 다른데, 이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뭐 신락 같은 희망도 좀 잃는 게 아니냐라고 좀 아쉬워하는 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은 정부가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라는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감을 저희가 1, 2차 브리핑 때 모두 드렸을 겁니다. 속도감을 좀 더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그리고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유기적 조합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최대 단축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매우 속도를 높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세한 정책적 부분들은 오늘 발표 주체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듣는 게 더 명확할 듯합니다. 이를테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부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렴이 되고, 그 논의가 수렴된 이후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관련하신 세제 구체 사안들에 대해서는 발표한 부처에서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네. 네. 예, 석도비님, SBS 비디오 김한진입니다. 이제 공급이랑 금융 대책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대통령께서도 뭐 국민 의견 계속 잘 들어보고 개선이나 보완 필요하면 진행하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혹시 앞으로도 최근에 있었던 토론회나 아니면 뭐 비공개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에 대한 토론회나 뭐에 대한 간담회 말씀하시는 부동산 건가요? 정책 뭐 후속 뭐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의견 수렴? 부동산 정책이면 지금 오늘 공급 대책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전반적이죠. 공급, 금융, 그리고 그 전에 세제 개편안도. 네, 공급 대책은 있으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서 지금 언론에서도 다양한 평가들과 의견 수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 번 더 하실 거니까 저기 김영준 기자 먼저. 네. 예, 저 CBS 김영준 기자입니다. 저기 사관학교 통합 관련해서요. 네. 오늘 대수보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관련 논의가 네.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함께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쿠데타 방지라는 목적과 국방부가 그동안 설명해왔던 합동성 강화 등의 목적이 지금 언론에 함께 지금 다 소개되고 있어서 조금 그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정리를 청와대에서 해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총동창회 측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청동창회 내지는 전직 교장 선생님들과 지금 오늘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문제 역시도 저희가 이제 아무리 청와대라고 할지언정 이제 가장 부처 업무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아마 지금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뭐 필요에 의하면 나중에 보고가 들어오고 논의도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오늘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마 연내에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그 이후를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 역시도 국방부에서 발표할 거고, 저희는 이 정도 로드맵이 오늘 대략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영상 기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